그럴 수도 있고 제품이 다 그래요. 더군다나 전자제품 컴퓨터나 하여튼 요즘 정밀한 전자계통은 주파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제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만들고 그러는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전기라면. 그래서 그런 걸 주로 조절을 하려면 수용관 제 맘대로 쓰는 건데 총 토탈이 항상 맞게 발전소 토탈이 또 맞게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각 발전소에서 발전기 출력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중앙급전사령실이라면서 명령을 내려서 조금 발전 더 하시오 들어오시오. 제가 한전 초창기에 근무할 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로 다 전압을 해서 주파수 떨어졌으니까 올려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졌던 시간이 있다가 올라가게 되니까 제품이 다 거칠어지고 그런다. 그래서 그걸 컴퓨터에 의해서 계산하고 통신에 의해서 직접 발전소 출력을 조절해가지고 또 전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정확히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각한 구상이 한국에 가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력회사의 발전소의 송전소, 수요가 이런 걸 전부 조절을 하려면 컴퓨터 통신을 어떻게 현대화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면서 이걸 할 때 이왕이면 컴퓨터 용량이나 이런 걸 경험할 때 북한도 같이 하도록 해야 좋겠다. 그래서 그걸 계획해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기술이 안 되니까 컴퓨터도 거기에 맞는 걸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것을 용량을 정할 때 그 당시보다 한 계획보다 4배 정도 용량을 가지고 이제 정해서 북한도 같이 쓰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량을 자동화하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오신 분 중에 한국전력에 같이 근무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전압도 일정해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전이 되면 안 돼요. 네. 정전이 되면 완전히 돌독이 끊어져 버리니까 정전이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 정전이 되면 자체 기동을 다시 하려면 전기가 밖에서 와서 다시 기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기동을 못하면 원자로의 핵은 계속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기가 보일러에서 넘쳐가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동해 그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가 와서 발전소가 정지가 됐는데 정지됐으면 정지됐던 걸 바로 이제 살리면 되는데 살리려면 전기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철탑까지 쓰러졌거든요. 그 외부에서도 못 들어가고 내부는 정전해서 안 돼서 그게 그냥 원자탄이 된 거예요. 계속 원자로는 동작되면서 전기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탄이나 비슷하게 발전소가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데 그런 걸 잘 해야 남북 통일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전기가 90% 이상을 사들여 오는 거에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가 나오면서 북한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꽤 지어서 운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은 또 용량이 크면서도 한번 발전을 시작하면 자기 전격 출력을 계속 100만 킬로면 100만 킬로, 1000만이면 1000만을 계속 내줘야 돼요. 그걸 올렸다 내렸다 수용도가 덜 쓴다고 해서 내리고 더 쓴다고 해서 높이고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원자로의 건전성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야에 수용가에서 쓰는 전기는 적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건 많으면 다른 화력 발전소를 정지를 시켜갖고 원자력 발전소가 그걸 공급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60% 이상 우리가 된 적이 있어요.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이 되는데 밤중에는 전기 쓰는 게 60% 이하로 내려간단 말이죠. 원자력 발전소까지도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내리려면
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들도 세워요. 매일 세웠다가 그 다음날 이제 6시나 또 부하가 늘어날 때 또 가동을 시키고 그러면 그 화력발전소는 보일러에 불을 떼서 물을 데펴갖고 전기도 다 발전하던 건데 세우면 보일러가 식잖아요. 그 이튿날 이제 다시 보일러를 또 데피려면 그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한 발전기를 하루에 한 번 세웠다가 살리는데 예를 들면 그때 제 기억에 한 250만 원 정도의 그냥 그 예열시키는 그 보일러 마열비가 더 들어가요. 그게 1년으로 따지면 수천 번 세웠다 넣었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연구한 것은 그 심야 전력 창출에 관한 연구라 해서 심야에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이렇게 뚫고 운전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비쌌지만 그 연료비는 쌉니다. 1kW를 생산할 때 그 당시에 한 2원 정도 들어가요. 연료값은. 그 이미 지어놓은 거니까 발전할 수 있는 동안은 1kW가 2원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린 전기값을 얼마 내느냐? 평균 한 30원 이상 냈어요. 50원 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좀 싸게 내는 데 있고 비싸게 내는 데가 있어요. 종별로. 어쨌든 그 누군가는 그 심야에 전기를 써주는 사람이 생기면 2원쯤에 발전하는 걸 써주면 50원 쓰게 쓰던 전기를 2원쯤으로 떨고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에다 그때 퇴직을 한 다음인데 이런 거를 연구해서 부하가 적게 걸리는 시간에 수용가들이 전기를 좀 많이 쓰게 하면은 싸게 해주는 방법을 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심야 전력 창출에 관한 연구라 해서 그게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전에는 벨선이가 2, 3분 이내에 강의를 좀 정리해 주셔야 하는 배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전기는 일정하게 쓰면 좋은데 다 쓰고 싶은 만큼 더 쓰는 게 합계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게 발전을 거기에 맞춰서 하게 하는 거를 할 때 수용가도 거기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건 심야에는 그 전기를 남는 전기를 써서 물을 데펴놔요. 보일러. 심야 전력 보일러라는 거 있어요. 또는 구두를 덮여놔요. 그랬다가 낮 시간에 그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산한 것이 건설비까지 다 합쳐서 한 11원 정도씩 싸게 해줄 수 있다. 30원 받던 걸 11원쯤에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다들 믿질 않고 한전서 어쨌든 19원에 심야전력을 보급하기 시작해서 그게 산출이 많이 돼서 농촌에서는 그 많이 쓰고 이 도시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연탄 난방하던 사람들이 심야전력 난방을 하면서 공기가 좋아져가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옆에 약국에 감기 파트시 그런데 다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갤럽 조사를 해서 그런 것 등등 해서 우리가 전기가 우리도 아깝고 한 거지만 그 종교인 평화회 때 어떤 목사님이 그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측은 전기가 남아서 전기를 바다에다 버립니다. 이 전기를 북한으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남아서 버리지 않고 남는 만큼 우리가 발전기 세우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심야전력 창출을 해서 그만큼 또 쓰게 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남아서 쓰는 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랬더니 북한에서 대표로 왔던 사람이 회의 중간에 저한테 와서 손을 잡으면서 확실히 높으신 분이 왔고요. 알겠습니다. 자기네가 남측에 전기 달라고 하던 것을 그냥 줄 수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가 연결을 한 만큼 북한을 러시아하고 연결하면 러시아가 전기요금이 훨씬 싸고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 수력도 그렇고 그걸 발전하는 것도 남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싸게 수입을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보다 전력 쓰는 양이 뭐 10배도 더 많으니까 그 많은 전기를 가져오면서 북한을 통해서 오게 되니까 통과료를 북한에다 주면 북한도 경제가 향상될 수 있지 않나. 그게 평화망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다 제안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북한도 여러 번 드나들고 북한의 고위층하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는 실제로 그걸 건의를 해서 그분이 선공공약의 100대 과제 속에다 광역전력계통 연계라는 걸 넣어서 6.15 때는 그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그분이 좀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주고 러시아가 또 우리하고 또 가스도 주고 전기도 주고 물론 돈 받고 주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같이 좀 다니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하면 우리가 부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얼른 손들고 나오지 않는 것이 한국을 통과하는 전력선이나 가스관이나 이런 걸 해줬을 때 누가 더 돈을 많이 봅니까? 우리요. 우리가 바로 우리가 100이라는 걸 벌면은 통과료는 얼마 정도 뭐 1이라는 정도를 주는데 그 통과료보다 더 비싼 돈을 주더라도 북한하고 우리 경제 차이는 어때져요? 더 차이가 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옛날 원고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새 원고를 다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양수 발전 같은 거, 북한의 수력 발전이 거긴 그 환경이 좋아서 장진강 발전소 같은 건 1차 발전하면 물 흐르는 거 갖고 그냥 유역 변경으로 우리 물레방아 돌리듯이 격차해서 오는 건데 1호 발전, 2호 발전, 4호 발전까지 있는데 이게 1000m 이상씩 낙차가 됩니다. 우리는 100m 이상 되는데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걸 내려왔다 저수지에 보인 걸 다시 밑에 하는데 이 저수지미를 양수 발전으로 이걸 개조를 하면 어차피 수명이 오래돼서 개조해야 되거든요. 1호 발전에서 저수지 같은 걸 전기 거기도 덜 쓰는 시간에는 이 펌프 돌려서 물을 끌어올리고 밑에 것도 끌어올리고 하면은 거기가 굉장히 경제성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하고 연결하면 우리도 그 경제성을 같이 얻을 수 있고 그런 쪽을 제안해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고 같이 동조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그것이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됐었는데 지난 정부까지도 윤 대통령이 처음에 에너지 자원 공급망을 뭐라 그랬어요? 대담하게 뭐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을 그쪽에도 드렸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실을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AI 시대에서 인공지능과 결합시키면 이것을 아주 종합적으로 경제적으로 건설 계획을 하고 건설하고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